오늘은 이 항생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 복약 수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 학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우리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항생제가 들어가 있을 때 지금 치료를 위해서는 항생제를 먹는 게 맞는 거겠지만 왠지 항생제 하면 자주 먹으면 안 되고 오래 먹어도 안 되고 내성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항생제를 먹기가 선뜻 마음이 가지 않을 때가 많죠. 결국에는 항생제 내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성이라는 것은 약물을 반복적으로 복용을 해서 약의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죠. 내성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되는 건 정말로 항생제 치료가 간절할 때 오히려 그 내성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 때문일 거예요. 그렇다면 항생제를 복용은 하되 최대한 내성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먹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의견도 잘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항생제를 먹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요. 내가 주의해서 복용하고 내성을 막도록 항생제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복약 수칙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항생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 복약 수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항생제는 세균성 감염이라고 확진이 된 경우에만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집에 이전에 아파서 먹다가 남은 약이 있는데 그 안에 항생제가 들어있는 걸 보고 임의로, 그러니까 확진이 없이 감기 같은 증상에도 막 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막 드시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저희 외삼촌께서도 의약분업 전부터 활동하신 약사님이신데 집에 항생제나 진통제 같은 상비약을 좀 챙겨 주셨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바로 항생제를 먹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우리 아이 많이 아프니까 항생제 좀 달라고, 항생제 좀 처방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도 많이 하셨었고요. 이러면 안 되겠죠. 또 항생제를 먹을 경우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간은 끝까지 지켜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증상만 좋아졌다고 감염증을 일으킨 세균이 다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약을 먹는 도중에 몸이 나아졌다고 항생제를 오래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중단을 해버리는 일이 반복이 된다면 이 항생제에 노출이 된 세균이 살아남기 위해서 내성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기간 끝까지 다 먹지 않고 중단을 하면 안 됩니다. 또 항생제를 먹을 때 설사를 하거나 속이 쓰리기도 하고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참고 끝까지 복용할 것을 권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설사가 멎는 경우도 있고 위장장애가 심할 경우 식사 도중에 드셔보시라고 하는 권고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설사를 할 때 열이 나면서 그 정도가 심하다면 감염성 설사일 수 있으니까 이때는 복용을 중단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참고 끝까지 항생제를 복용해 주는 것이 좋고요. 항생제는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까지 모두 죽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을 할 때 유산균을 함께 처방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유산균은 항생제를 먹고 난 후에 만성 변비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도 유산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항생제는 세균으로 인한 감염증을 치료해낼 수 있는 중요한 약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수칙을 잘 알아두고 복용하도록 해야겠죠? 평소에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요. 예방접종을 하는 등 감염 예방에 대한 수칙을 잘 지켜서 항생제를 먹게 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상으로 건강 영양 상담해주는 오드리 학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